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열흘째입니다. 지상군 투입은 보류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란도 국경 근처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주변국들의 확전 움직임도 구체하고 있습니다. 솔령 특파원입니다. 건물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구조된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열흘째. 민간인이 대피할 때까지 지상군 투입은 보류했지만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선제 공격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지상전 투입이 정당한 방어 행위라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겁니다. 더 나아가 첫 전시 강요 회의를 열고 하마스 측을 부숴버리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שקמו עלינו לכלותנו.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지상군 투입 예고 이후 주변국들의 확전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동 지형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에 무기를 배치해 제2의 전선을 만들 것이라는 이란 외교당국자의 발언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과 맞닿은 레바논 지역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4km 이내에 민간인들은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하는 등 당분간 북부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국은 전쟁 확산과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순방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말 동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연락해 변함없는 미국의 지원과 민간인 보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했다면서 충돌 확대를 피하고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로 급파돼 중동 국가들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월요일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멈추고 분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한 블링컨 장관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집트 라파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를 다시 만나 확전 방지를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What I've heard from virtually every partner was a determination, a shared view that we have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this doesn't spread to other places. 블링컨 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건 그만큼 현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We see a real risk of escalation on the northern border.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중동 특사를 파견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을 결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00만 명 정도가 피난길에 오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유림 기자입니다. 형체도 없이 무너져버린 건물. 맨손으로 힘겹게 잔해를 치워보지만 파묻힌 아이는 이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에 이 가족은 14명이 목숨을 잃어 6살 아이만이 할머니의 곁에 남았습니다. لحد ما سمعت الخبر قلت اللهم اجرني في مصيبتي واخلف لي خير منها وربنا هو اللي صبرني كل الواحد ما يتذكر بده يعيط ويبكي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빈 물통을 들고 줄을 선 아이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예고한 가자지구 북쪽엔 전기와 의약품은 물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أنا تقدر تقول ما قبل 48 عصر حجري صرنا احنا كهرب في الشيء ومية في الشيء وإنترنت في الشيء وبنزين في الشيء.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떠나는 길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자지구 남쪽의 식량 배급처엔 곳곳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고작 빵 몇 조각만이 주어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남쪽 라파 통로는 이집트가 장벽을 세워 막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병원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하거나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은 치료받지 못하면 당장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على أجهزة تنفس صناعي طلب منا الآن إنه إحنا نقوم بإخلاء المستشفى إلى أين إخلاء هؤلاء الأطفال هؤلاء الأطفال الآن مشبوكين على أجهزة 가자지구 북부 의료기관 22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천여 명.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 대한 주민 대피령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진과 간병인들은 환자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가 대피하지 않고 남기로 결정했다고 WHO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이번 전쟁에 이란이 뛰어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떨어질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소는 이란이 참전해 세계 원유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경우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 64달러 급등해 150달러 선을 넘는 오일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해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떨어져 1조 달러가량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